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입니다. 이번 516번째 발표에서는 LLM Get Lost in Multi-Turn Conversation이라는 페이퍼를 볼 예정인데요. 이 페이퍼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리서치 팀에서 2주 정도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탑 레벨 LLM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15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 멀티턴 대화에서 특히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좀 부족한 그런 멀티턴에서 응답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저자들이 이 현상을 이제 Lost in Conversation 현상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방법, 결과, 시사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그 대규모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 모델, 뭐 클로즈 소스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탑 레벨에 있는 것들을 15개를 가지고 와서 멀티턴 대비 싱글턴 싱글턴 대비 멀티턴에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싱글턴에서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응답을 받았을 경우하고 이, 이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조각조각 멀티턴으로 나누어서 전달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그 응답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뭐 연구자라든지 개발자,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챗 GPT 이전에는 사실 멀티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챗 GPT 이후에 멀티턴이 꽤 잘 되네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MT 벤치를 잘 아시는 MT 벤치를 필두로 해서 이 후속으로 뭐 다양한 MT 이벨, 민트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턴 벤치마크들의 특징은 대체로 대화를 이제 첫 번째 턴에서 뭔가 답이 나오면은 그 답을 컨텍스트로 해서 두 번째 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너가 한 답변을 분릿 세 개로 요약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전 턴의 컨텍스트만 붙여놓으면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턴의 어떤 모임 요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제 인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어 그 이제 이전 연구들을 참조를 해보면 뭐 그냥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걸 생각을 해봐도 인스트럭션이 처음부터 굉장히 풀리 스페시파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뭔가 꼭 필요한 것만 던져주면서 뭐 프린시플 오브 리스트 에퍼트 이런 이론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 정보를 채워서 결국 마지막에 그 도달해야지 좀 명확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분석한 바로는 이렇게 under specified 멀티턴 대화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LLM 현재의 소타라고 하는 LLM들이 이 미싱된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섣부르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최종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더라도 이전에 잘못되었던 가정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배제하는 이런 어떤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런 좋은 연구들이 많이 그 벤치마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에피소딕한 멀티턴 평가 방식으로는
그 LLM 성능에 대한 과대평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턴 언더스페시파이드 대화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싱글턴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그 인스트럭션을 잘게 쪼개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세미 오토매틱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GPT-4 같은 걸 써서 이런 쪼개진 이런 fully specified instruction을 잘게 쪼갠 샤드로 분해하는 하도록 이제 LLM을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인스펙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리퀘어먼트들이 첫 번째는 조금 전체적인 프라이머리 어떤 인텐트가 포함된 조각으로 먼저 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보강해서 요걸 다 합치면은 원본 정보하고 동일하게 되도록 요렇게 하는 과정이 샤딩 프로세스고요. 요 아래쪽에 표현된 거는 요걸 조금 포멀하게 표시를 논문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크게 다섯 가지 프로퍼티를 충족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거랑 이 데이터를 주고서 각각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클리어한 어떤 인텐트가 표현이 되어야 하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한 잘게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야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변환을 하더라도 이제 워딩이나 시멘틱에 큰 변화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프로퍼티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은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요. 우선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GSM8K라고 하는 매스 쪽 데이터셋이죠. 요거를 GPT-4를 써서 그 최소 단위로 이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요게 세그멘테이션이 세 개보다 작으면은 이제 버렸다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리프레이징을 해서 하면서 동시에 그 리딩 샤드가 되는 애를 이제 앞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추가 샤드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그 LLM을 써서 진행이 되고요. 해당 프롬프트들이 이 페이퍼에서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데요. 어, 풀로 이렇게 스페시파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응답을 받은 그 이제 스코어가 나올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 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하고 리프레징 된 상태에서 이걸 다 컨캣 해가지고 준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때 점수 혹은 이거를 이제 셔플링을 해서 앞에 것만 유지하고 어, 던져서 받았을 때 점수들을 비교를 해서 이 fully specified instruction에 대한 응답 대비 80% 이상의 성능이 나오면은 이게 밸리드하다 이렇게 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또 버리고요.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뉴얼 인스펙션을 해서 이게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인스트럭션 하나당 매뉴얼 작업을 하는데 한 1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고요. 데이터셋의 인스트럭션 전체 개수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600개 정도의 인스트럭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샤딩된 인스트럭션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멀티턴 그 컨버세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LLM이고요.
이 나머지들은 이제 어, 유저의 역할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 뭔가가 있고, 이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을 분류해주는 뭔가가 있고, 그 응답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다라는 걸 캐치를 하면은 그 답변을 또 익스트랙트 하는 애가 있고, 그 익스트랙트 된 답변을 가지고 태스크가 총 6개가 사용되는데 다 그 답변이 똑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태스크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 태스크별 로직에 따라서 이밸루에이션 하는 요 엔티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LLM을 써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페이퍼에서는 GPT-4 미니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세스를 보면요. 어, 사용자가 준비된 그 샤드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이제 던져주고 이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 프롬프트를 잠깐 보면은 어시스턴트하고 대화한 그 이력을 계속 컨테인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노출한 샤드가 어떤 건지, 아직 노출하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 샤드를 던져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주고, 주면은 그 일부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질문하지 말고 뭐 등등등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시스턴트가 이거를 받아서 뭔가 답변을 하게 될 텐데, 그 답변은 또 이렇게 7가지로 어, LLM을 써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뭐 좀 더 클래리피케이션이라든지 리퓨저 이런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보면은 이제 뭔가 답을 시도하는 이런 카테고리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답변을 이제 익스트랙트해서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턴이 다 모든 샤드를 다 써버렸다거나 혹은 다 쓰지 않았지만 정답이 나왔을 경우에 이 멀티턴 대화가 종료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 시뮬레이션 하는 타입은 크게 메인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싱글턴으로 fully specified 정보를 가지고서 답을 받는 이런 이제 기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딩한 조건들을 컨캣해서, 요거는 사실 베리피케이션 할 때 이미 썼던 방법이죠. 해보는 게 이 비교용으로 있고요. 이제 메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요 방법이죠. 이 조각 난 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 던져주면서 최종 결과를 보는 요 3가지가 이제 메인 비교고요. 부가적으로 샤디드 한 후에 마지막에 이 전체 컨텍스트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리캡하는 방식, 혹은 컨텍스트를 추가할 때마다 다 누적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는 스노우볼 방식, 요 2가지를 또 추가로 또 평가를 해보는 게 있긴 합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한 태스크들을 살펴보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어, 코드 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투 SQL 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API를 쓰는 툴 유스 태스크, 매트, 그다음에 이제 표를 보고 캡션을 이렇게 서술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오브 해시태그이라고 하는 서머리 태스크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그 매트릭들이 전부 다 딱 떨어지는 매트릭인 고요. 마지막 요 서머리만 LLM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스코어를 얻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0점, 그러니까 틀리면 0점, 다 맞으면 100점 이렇게 해서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들이 다 그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위한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각 태스크가 제공하는 점수를 평균을 한 에버리지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titude, unreliability라는 두
그 매트릭을 추가로 사용을 하고 메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aptitude는 이 뭐 우리말로 적절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뭐냐면은 이제 그, 어, 이 스코어 받은 것들 중에서 상위, 퍼센타일 90%니까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베스트, 이제 멀티플 그 리피티션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실험에서는 10번을 제너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스코어를 얻은 그 점수를 말하고요. unreliability는 이제 퍼센타일 90%하고 10% 사이의 차이.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의 스코어와 가장 나쁜 답변의 스코어의 그 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unreliability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템퍼러처는 1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기본적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개 LLM에 대해서 각 태스크별로 평균 100개 정도의 그 fully specified instruction을 준비를 해서 이제 샤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그 세팅은 full, concat, sharded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각 요 세팅에 특정 모델이 선택이 되면 10번의 러닝을 해서 시뮬레이션, 멀티턴 컨버세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 20만 번 이상의 어떤 대화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대부분 다 API를 호출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 같고요. 비용이 한 5천 달러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GPT, 클로드, 제미니, 어, 라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했을 때 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식 R1이라든지 O3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퍼포먼스에 대한 에버리지를 봤을 때 우선 요 소팅은 성능이 낮은 모델부터 평균적으로 높은 걸 순서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요 시점에서 제미나이 2.5%가 제일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 전체적으로 fully specified에서 이제 그 캐패시티가 좋은 능력치가 좋은 모델하고 낮은 모델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컨캐스트로 갈 때는 보면은 능력치가 높은 모델들은 이 디그레데이션이 좀 적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짙으면 짙을수록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기호들은 각각의 이제 그 태스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샤디드 세팅으로 가게 되면 모델 캐파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굉장히 큰 디그레데이션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모델 자체의 어떤 커패시티가 낮아서 멀티턴 그러니까 로스트 인 컨버세이션 현상이 생기는 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LLM 현재의 어떤 아키텍처라든지 뭐 오토 리그레시브 학습 방법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스케일, 데이터 스케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프티튜드하고 릴라이빌리티 관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요 가운데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아까 그 하이 캐파를 가진 모델들이 보면은 그 애프티튜드가 이제 높고 릴라이빌리티도 굉장히 그러니까 unreliability가 되게 작은 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캐파가 낮은 모델들인 경우에는 애프티튜드도 낮지만
그러니까 unreliability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싱글턴일 때도 그런데 어, 샤디드 멀티턴으로 세팅을 바꿔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보시면은 이 작은 모델들은 애프티튜드가 떨어지긴 하고 한데 unreliability가 나빠지지만 아주 막 원래 나빴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래 좋았던 모델들이 보면은 애프티튜드가 좀 떨어지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비교도 안 되게 unreliability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애프티튜드는 약 15%가 이 탑 15 모델들에서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고 unreliability는 112%가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 lost in conversation 현상이 이런 어떤 애프티튜드의 감소 쪽보다는 어, 어떤 출력의 어떤 로버스트니스, 그러니까 unreliability가 높아지는 것 때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할 잠재력은 여전히 이 샤디드 세팅에서도 갖고 있긴 한데 그 잠재력이 잘 출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샤딩의 개수를 의도적으로 이제 몇 개 정보를 합쳐서 좀 어 작게 두 개 정도로 하는 경우부터 늘려가는 경우들을 요 두 모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해봤을 때 물론 샤딩 수가 많아질수록 안 좋긴 한데 이게 투턴만 되어도 언릴라이블리티가 싱글턴에 비해서 굉장히 갑자기 확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이 저자들 나름대로 네 가지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이제 좀 현상적인 관찰에 따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한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어, 이 굉장히 초기에 여러 턴 중에서 초기에 답변을 하는 경우의 정확도, 나중에 하는 경우의 정확도를 이렇게 모델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후반부에 가서 답을 할 때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초기에 답을 한다는 거는 이제 미싱된 정보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백업하기 위한 어썸션을 나름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섣부르게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샤드가 그 더해지더라도 그걸 잘 수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어, 늪에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약간 비슷하게 이제 어, 어시스턴트의 리스판스가 좀 그 너무 길면은 길수록 또 성능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태스크는 아니고 이 액션을 제외한 나머지 태스크에서는 어시스턴트의 답변이 좀 짧을수록 그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가 멀티턴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좀 재미있는데 이게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잘못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액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액션은 조금 길어져도 성능이 괜찮은데 근데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요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툴 유스에 대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발화량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길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긴 건 아니고 적당히 긴 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이유로 이제 또 어, 멀티턴이 되면서 이 앤서 블롯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게 또 원인인 것 같다. 이건 이제 뭐 답변이 또 길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풀 세팅이나 컨캣 세팅에서 보면은 앤서를 시도하는 턴이 이제 어떤 턴이건 상관없이 거의 그 답변의 길이가 거의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샤디드 세팅에서는 이 턴이 길어질수록 이 답변이 점점 리니어하게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턴하고 마지막 턴에 어떤 정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턴에서 답변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샤드를 거의 다 사용을 할 테고 두 번째 턴에서 나올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샤드를 반반 사용을 하는데 세 번째 이후를 보면은 첫 번째 샤드하고 마지막 샤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가운데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관찰되더라 하는 것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실험 결과이고요. 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저들에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에이전트 빌더를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랭체인 같은 걸 써서 이런 싱글턴만 잘 되는 LLM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터랙션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멀티턴 서포트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면은 어, 여기 이제 4 미니하고 4에 대해서 그 풀 싱글턴으로 실험을 한 결과 대비해서 샤디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리캡이라든지 아니면 스노볼처럼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완화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LLM 자체가 멀티턴에 대한 서포트를 키우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LM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LLM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할 때 이 템퍼러처를 0으로 두게 되면 디터미니스틱한 리절트가 나오니까 좀 더 언릴라이블리티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싱글턴 조건에서 이제 fully specified 어, 조건인데 템퍼러처 0인데도 불구하고 언릴라이블리티가 꽤 높게 나옵니다. 4O, 4미니 마찬가지고요. 어,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유저 턴에서 이제 이 샤딩 조건에서 유저 시뮬레이션에 대한 템퍼러처도 있으니까 여기서 0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로팅 넘버를 오퍼레이션 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에러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나누기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누적되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론적으로는 템퍼러처 0이 워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누적되어서 에러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게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LP 프랙티셔너들한테 자기들이 이렇게 공개한 프롬프트나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것들 같이 한번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제너러티브 태스크에서 좀 컴플렉스한 스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태스크. 그리고 이제 답은 어, non decomposable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디컴포즈가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한번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이런 대화 시스템의 유저들한테 하는 조언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라. 중간에 막 이상하게 나오면은 차라리 다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컨설러데이트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조각조각 리퀘어먼트를 주었던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걸 다 합쳐가지고 말해줘. 한 다음에 그걸 카피해서 붙여가지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한계로는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 좀 심플리파이 된 측면도 있긴 해서 완벽하게 모든 조건들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답이 똑 떨어지는 태스크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퓨처워크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 중심으로 텍스트 온리로만 작업을 했는데 멀티모달 이제 다른 랭귀지로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